방송 현장에서 언제나 웃음을 몰고 다니는 코미디언 문영민.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그녀는 한때 최고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내 신랑한테 손대지 마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3년 전 어머니는 치매로 세상을 떠났지만 당시 언니에게 서운했던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 그때 또 한 번 했어. 이거 다 나갔어 또. 너 나가 그랬어. 같이 사는데. 결국 그 섭섭함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왜 요양원에 모실까 그랬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했어. 그래서 내가 난리 뒤집어졌잖아. 자꾸 언니가 그랬었잖냐고 그러는데 추워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동생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은 언니 군자 씨. 지금까지 계산도 잘하고 그냥 일찍 찾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판판히 사기를 당하고 그래? 또 그 얘기야? 언니도 동생도 속이 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늙어서 노후에 같이 살려고 큰 병수를 해서 그걸 했는데 우리 언니가 부동산 사기도 엄청 당했어 지금. 되는 게 없는 거야. 도와준 게 없어. 개뿔 하나도. 3억까지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입장이 그러니까 늘 동생 앞에 정말 제가 죄인 된 기분으로 살았어요. 결혼 실패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간직한 채 함께 살아온 자매. 눈물 마를 날 없었던 자매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당나라 때 가장 번창한 도시였던 서안. 화청지는 당 현종과 절세미인이었다는 양귀비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유적지입니다. 양귀비가 목욕을 아니 너 목욕 말고 놀았다고 여기서. 양귀비에 놀던 후원. 난생 처음 자매가 단둘이 여행을 나선 이유는 서로 해묵은 감정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언니도 동생도 첫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한 것까지 자매 인생은 서로 닮았습니다. 양귀비 포즈 했다고 양귀비가 되는 거요? 양귀비가 돼보고 싶어서 그러지. 근데 양귀비를 너무 벗겨놨어 옷을. 왜 저렇게 우아한 양귀비를 옷을 벗겨놨어. 좋구만 모르겠어. 시원하니. 남사스럽게. 여인이 태어나서 응? 정말 한 번쯤 사랑도 마음껏 해보고 받아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이게 여자 일생이야. 두 번의 결혼으로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아온 자매에겐 양귀비도 그저 가슴 아팠을 한 여자입니다. 양귀비도 걱정이 있었을까 옛날에? 다 있지. 더 많았지. 무슨 걱정이 있었을까 양귀비는? 다 사연이 더 있었지. 가진 자들이 걱정 근심이 더 많은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남편을 선택한다는 게 그 선택이 잘못된 건지 운명의 장난인지 너나 나나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산 날이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로 뭐 때문에 우리가 그랬을까. 이제 뒤돌아보니까 사람을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 있잖아. 이 순간의 선택 한 번 잘못돼가지고 이 꼬이는 인생 꼬인 게 계속 꼬이는 거야. 돌이켜보면 두 자매도 여자로서 평탄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방송 녹화가 있는 날 안녕. 영민 씨는 친정집을 찾은 듯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어떻게 된 거야? 노래도 텔레비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아이고 참 여전하네.
방송 일을 시작한 지 43년째. 방송에 대한 애정은 각별합니다. 내 집에 온 거 같지? 그건 아주 좋아. 요즘에는 뜸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야. 뭐 한 달에 한 번 뭐 심각한 거야. 요즘은 주로 토크 프로그램에서 감초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무리 작은 역할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영미 씨. 아마 동네 부인들끼리 골목에서 쌈박질하는 거 잘할 거야. 그리고 문영미가 이렇게 남자 같고 막 우악스럽고 이래도 굉장히 부드럽고 정이 많고 또 잘 울어. 안 울게 생겼지? 인정이 많아. 그래서 내가 참 좋아. 방송 스튜디오의 활기는 영미 씨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럴 때 문영미 특유의 유머 감각이 빠질 리 없습니다. 이상용 오빠 팔에 한번 제가 매달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같이 늙어가네.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드는 코미디언 문영미 씨. 1972년 데뷔 당시 그녀는 미녀 코미디언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코미디언으로서는 드물게 눈에 띄는 외모였던 문영미는 코미디에서 진가를 발휘. 1993년 코미디언 부문 한국방송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거 누구야? 이것도 재석기 이거. 이게 그냥 이때 인기는 하늘 찌른다. 그러니까 저를 쓰려면 미리 돈 다 갖다 나한테 맡기고 입금 시켜놓고 그래야 했고 하루에 그러니까 밤에만 11군데를 했어요. 나이트클럽이지 그러니까. 돈은 겁나게 벌었어. 부르는 게 값이고. 어느덧 환갑을 넘긴 영미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걸 사서 혼자 얼른 이렇게 먹고 한두 끼 먹고 또 새로 해 먹고 이래야지 한 번 넣어놓으니까 막 며칠씩 먹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 하니까 딱 2끼 먹으면 끝. 혼자 먹는 밥이라 더 잘 챙겨 먹으려고 애쓰는 문영미 스타일의 밥상입니다. 밥상이 단촐해지면 더 외로워지는 법. 영미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즐거워지려고 애를 씁니다.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건 첫 결혼에 실패하고부터였습니다. 오로지 나만 사랑하는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바람도 피고 경제적인 모든 걸 다 그 남자가 도장이니 뭐니 다 갖고 있었으니까 인감 도장이. 그거 갖고 다 장난질하고. 그래서 뭐 행복은 그거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냥 13년 만에 그냥 모든 결혼 생활이 다 끝나버린 거지. 이혼의 상처를 딛고 다음 해에 재혼했지만 6개월도 안 돼 결혼 생활은 또다시 깨지고 말았습니다. 2번의 결혼 실패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는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난 남자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남자를 보기를 완전히 남자를 안 보여. 이 세상 남자가 다. 2번의 결혼과 이혼.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서 남은 건 상처뿐. 2번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은 아이도 없이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그 남자가 능력이 없는데 나 새끼 부양할 능력이 없는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나 한자 불행해지는 건 괜찮지만 아이까지 불행해지는 모습은 내가 볼 수가 없었어. 이혼 후 영미 씨는 자신처럼 남편 없이 살던 언니 군자 씨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매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둘이 늙어서 노후에 같이 살려고 큰 병수를 해서 그걸 했는데
우리 언니가 부동산 사기도 엄청 당했어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천불이 나냐고. 그러니까 에이씨 못 살아 그래가지고 나간 거. 그때 집을 나가 혼자 살던 언니는 6년 전 68, 늦은 나이에 재혼을 했습니다. 미쳤지. 아니 나이가 몇이냐고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그 나이에 그렇게 갔으면 편안하게 공주 대접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편안한 삶을 노후를 누려야지. 지금 무슨 노가다 뛰어? 가서 그냥 매일 일하고 무슨 소처럼 일만 하고. 내가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화가 나.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재혼하겠다고 했을 때 동생과 주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한 군자 씨. 당시 남편의 나이는 76살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했지만 군자 씨는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부부의 아침 식사 시간. 남편의 건강을 챙기는 군자 씨는 반찬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씁니다. 잘해요. 너무 잘하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나는 이렇게 혼자 살라는 운명인가 보다 하고 살다가 재혼을 늦게나마 이렇게 했는데 살아보니까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집안의 장녀였던 군자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21살에 결혼, 엄마가 됐습니다. 그러나 군자 씨의 첫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얼마 하지도 못하고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는 아빠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월남 전쟁 때 월남에 가서 돈 벌어 갖고 온다고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끊어진 남편을 기다리며 군자 씨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며 딸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몸이 약해서 병치레를 자주 하던 딸은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 18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피부치라고는 이거 하나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앨범 보고 싶지 않아요. 34년이 지났지만 군자 씨는 지금도 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같이 살던 언니가 집을 나가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영미 씨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치매로 97의 세상을 떠난 어머니. 영미 씨는 어머니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세월이 자꾸 가면서 더 많이 보고 싶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다 영미 씨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재혼한 언니에게 어머니를 보낸 게 화근이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 그때 또 한 번 했어. 이거 다 나갔어 또. 내가 모실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그러나 지금도 어머니를 모신 곳을 찾을 때면 북받치는 그리움에 눈물이 앞섭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헤어질 줄 몰랐거든. 엄마 보고 싶어.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언니에 대한 서운함도 그만큼 커집니다. 내가 엄마보다 먼저 죽을 것 같으니 언니가 좀 어떻게 해봐봐. 한 며칠 모시고 있더니 우리 언니가 한다는 말이, 야 엄마를 요양시설에 모시면 어떨까. 자식이 있는데
아, 왜 요양원에다가 갔다가 왜 내 엄마를 거기다가 그래? 난 그게 용서가 안 됐어. 언니와 해묵은 앙금을 풀기 위해 함께 여행을 나선 언니 군자 씨와 동생 영미 씨. 달콤한 솜사탕 가게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어릴 적 생각에 솜사탕을 샀지만 그 속엔 마치 인생이 들어있는 듯합니다. 아, 솜사탕 녹듯이 맺힌 것 좀 다 녹아라. 이것처럼만 녹으면 뭐 진짜 뭐 흔적이 없네. 어? 이렇게 큰 사연이 들어갔는데 없어져. 싹 없어져 버려. 모든 사연들이 이렇게만 사라진다면 뭐. 솜사탕 하나에도 생각이 많아지는 자매입니다. 이곳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은 바로 원숭이 가족입니다. 애기는 응? 엄마한테 아양을 떨고 그래 가족들이 저렇게 서로 이잡아주고 원숭이 사회에서도 가족이 소중하고 저렇게 정이 깊고 원숭이 가족처럼 두 자매도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都是你们买呀。我们得自己为的包给你们吃，身体好。我回家了，连早上来的我们这蛋，你看，咸鸭蛋，松花蛋，再久都不得坏。 아, 오리알 얼마요? 어머니 도체 이거? 3个10块钱。 영미 씨는 무조건 오리알을 다 사버립니다. 20원. 이거 다 집에 가세요. 이제 집에 가. 이 여기 있는 게 떨이잖아요. 이거 빨리 다 파시고 빨리 집에 가시라고. 우리 엄마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무거운 거 이고 장사해서 저희들을 잠깐 이렇게 키우셨다 그랬거든요. 생선 다 팔고 오실 때에는 쌀을 받아가지고 40kg, 50kg 그 정도를 머리에다 이고 오셨어요. 연세가 몇이세요? 78。 건강하시고요. 家里那些盐菜。 네. 谢谢哦，拜拜哦。 오리알 파는 할머니가 자매에겐 어머니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가 젊으셨을 때부터 행상을 한 거야. 기름도 짜서 기차 타고 가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팔고. 뭐 네가 6살, 7살 그 정도에 이제 엄마가 장사를 시작하셨으니까. 고생한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언니라 영미 씨는 언니가 더 야속합니다. 엄마 저기 언니네 잠깐 가 있을 때 엄마 왜 요양원에 모실까 그랬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했어. 그래서 내가 미치 난리 뒤집어졌잖아. 난 기억이 안 나 전혀. 거봐, 그러니까 언니도 힘들었으니까 그 소리 나온 거야. 내가 혈압이 180 막 그렇게 쳐 올라갈 때잖아 그때가. 어머 진짜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꼭 저기 텔레비에 나오는 것도 아무리 그따구로 얘기하잖아. 꼭 다 저질러놓고 난 기억이 없다. 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 당한 사람만 미쳐 죽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었었으면 몰라.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 너 아주 엄청난 또 상처를 받았지. 아우 그래 그거 기껏 좀 얼마 좀 모시고 또 있다고 그걸 글쎄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따구 소리를 한다고 또 뚜껑 열려가지고 뻔했어 아주. 도대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걸까요? 기억이 안 난다잖아. 아 그런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해. 환장해 죽겠네 정말. 우리 언니가 치매 온 거 아니냐고.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 제가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온 게 아마 남편에 대한 눈치가 보였었나 봐요. 일부러 영미한테 전화를 걸어서 남편 옆에 있는데 엄마 요양원에 두면 어떻겠냐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로에 대한 오해로 찬바람이 부는 자매의 마음과 달리 이곳은 봄볕에 유채꽃이 한창입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며 꽃밭에 온 거야. 꽃이 꽃밭에 왔다? 확
핀꽃. 말만 들어도 좋네. 꽃이 됐어. 노란 꽃밭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설레게 합니다. 꽃밭에서 뛸 듯이 좋아하는 영미 씨와 언니 군자 씨. 아, 예쁘다. 오, 예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매는 금방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는 무슨 생각했어? 엄마랑 이런 데 한 번도 못 와봤거든. 우리 엄마도 소녀 감성은 있잖아. 그래서 엄마랑 같이 왔으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좋은 것을 보면 그리운 사람이 떠오르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언니 군자 씨는 자꾸 눈물을 삼킵니다. 언니는 뭐 생각했냐고. 나는 엄마 생각은 두 번째고 내리 사랑을 하고 그런지 꽃을 보면서 뭐? 누구? 딸을 생각했어. 이 세상에 태어나고 키워보지도 못하고 조카를 딸처럼 여겼던 영미 씨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엄마를 잘못 만나고 아유, 뭘 엄마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지 운명이 거기까지니까 그런 거지. 기분 전환하자. 꽃밭에 와서 왜 우냐 우리가.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그래서 유행한 거야. 농담으로 언니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번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각하면 짠하고 같이 가슴 아프고 진짜 잘해줘야 되겠다.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전화를 받는다든지 얼굴 보고 이러면 확 또 올라와가지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음 날 아침 난생 처음 자매가 여행 와서 모처럼 함께 방을 쓴 날입니다. 자매의 아침은 커피와 함께 시작됩니다. 모닝 커피. 모닝 커피를 다 먹네. 커피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차였습니다. 아이고 엄마 생각나네. 대접을 탁 그래서 대접에다 콜콜콜콜 따라 설탕 3숟갈 그냥 큰 걸로 그냥 밥 숟가락으로 3개 해서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아유 맛있다. 잡수는데 양을 많이 잡수지. 이 향에 또 어머 우리 엄마 커피 좋아했는데. 왜? 아니 엄마 생각나는구만 또. 에이구. 커피 마실 때마다 문영미 표 커피. 엄마 좋은 데로 가셨어 언제. 조금만 더 잘해드리면 백수를 채우셨을 텐데 하는 그래. 아쉬움이 항상 있어. 언니네 집에 안 가면 그랬어. 거기다 괜히 내가 살겠다고. 아니야 그건. 아니 내가 줄 것 같았으니까 그랬잖아.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했잖아. 재혼한 자신을 대신해 혼자 어머니를 모시다 병이 난 동생에게 언니는 미안하기만 합니다. 영미 씨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건 어머니 치매가 심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측정을 해보는데 기계 고장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약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높으면 안 되지. 고혈압 합병증이 또 오는 건 아닌지 병원에 올 때마다 불안한 영미 씨.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근데 왜 혈압이 좀 높으신데? 의사의 한마디에 영미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합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드시는 건 뭐 덜 드실 거 아니야? 그럼. 근데 나 당뇨 시작됐는데? 당이 제일
조절하는 방법은 식사 후에 운동이에요. 식사 후에. 당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할 테니까. 어머니를 모시면서 생긴 고혈압은 합병증을 유발했고 한 달 전에는 성대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대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게 나는 큰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조사하고 검사하고 뭐 뛰어나 뭐 이렇게 다 했으니까 일주일 후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그 기다리는 그 결과 보는 그 일주일 그 기간이 지옥이야.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지옥. 조직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뛰어가려고 그랬더니 수술하게 되면 오라고 그래갖고 안 갔더니 혼자 울고 댕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소리 듣고 그냥 혼자서 여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육 년 전 재혼한 군자 씨 부부는 집안일을 하느라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칠순을 넘긴 군자 씨도 몸이 예전 같지는 않은데 80이 넘은 남편까지 돌봐야 합니다. 일만 하려고 재혼했냐 뭐 결혼했냐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핀잔처럼 또 얘기를 해요. 그래도 동생이니까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뭐. 남편 도와야지 혼자 또 이러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거들어야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분주하지만 군자 씨는 하루에 한 번 동생의 안부를 챙깁니다. 어저께 저녁이랑 영미 잘 먹어서 늦게 왔나? 어디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해? 어디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하고 피곤하대요. 피곤하대? 그 당뇨가 피곤하잖아요. 눈이 막 쏙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그 돼지 감자랑 네. 그거 뭐 그 여주 보내준 거 다려 먹는 거야? 그거 먹어요. 열심히 먹으라 그래. 네. 그런데 동생 영미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제가 영미보다 더 자주 통화해요. 그 동생하고. 직접 전화하면 왜? 알았어? 끊어. 그리고 자세히 말을 안 해요. 동생과 서먹해진 건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한 직후였습니다. 노후에 함께 살 집을 사려다 동생 돈 3억을 사기당하고 집을 나온 곳이 이 동네였습니다. 거의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살았어도 이쪽으로 안 오게 되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하고 마음이 아픈 동네라. 동생 영미 씨에게 나가라는 말을 듣고 쫓겨나듯 집을 나온 군자 씨는 1년간 이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동생도 제가 나가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아시는 분이 싸게 그냥 준다고 오라고 그래서. 동생에게 쫓겨나 가족들 몰래 살았던 이곳은 지금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3억까지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입장이 그러니까 늘 동생 앞에 정말 제가 죄인 된 기분으로 살았어요. 남편 없이 이렇게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동생까지도 나를 무시하나. 어둠 속에서 불빛만이 반짝이는 서안의 밤. 청명절 휴일을 맞아 관광지마다 최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평생 볼 사람을 이곳에서 다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 많은 거야? 와. 어지러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지러워. 그러니까.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해족거리 야시장도 발 디딜 틈 없이 부산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포테이토? 영미 씨도 신바람이 났습니다. 오늘 야시장 간식은 모두 언니 군자 씨가 계산을 합니다. 쏘기로 했어요. 싼 거니까. 비싸구나.
오늘 얼마치 먹은 거야? 지금까지 90원어치 먹었어, 먹은 거는. 90원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야? 한 18,000원 정도? 차,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그러니까 중국 돈까지 그렇게 계산도 잘하고 그냥 착착착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판판이 사기를 당하고 그래? 아우. 또 그 얘기야? 사기당한 얘기 또 꺼내? 아니, 나는 생각 없이 살아서 계산 못하니까 사수도 안 하고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난 당했다고 치지만 계산하는 거고 사기당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야? 계산을 잘하면 사기를 안 당하지. 그건 아니요. 계산이 딱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해? 그건 아니지. 사람 믿어갖고 당한 거고. 언니 군자 씨는 속이 많이 상한 모양입니다. 하늘 사람은 난데 왜 먼저 쌩 가버려? 아우 하여간 성격 더러워. 여기까지 와서 그럼 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속상한 마음에 눈물부터 앞서는 군자 씨.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당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한데 동생까지 툭하면 저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그 얘기만 나면 아주 저는 너무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티격태격하지만 자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자매의 속마음은 여행 가방 속에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반찬이 새진 않았는지. 김에다 김치에다 이 많은 걸 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생이 매콤한 거를 좋아해서 해왔어요. 언니가 싫어서 틱틱거리는 건 아니고 원래 생긴 게 그렇게 말투가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틱틱거려요. 사실 영미 씨는 언니에게 줄 운동화를 한국에서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말 안 했어. 하는 거 봐서 주려고. 언니에게 선뜻 선물을 건네지 못하는 그 마음도 편치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야시장에서 토라진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서먹하기만 한데 신발은 주인을 찾아간 모양입니다. 내가 언니 하나 또 선물했잖아. 커플 신발이 커플 신발. 어쩌? 이뻐요. 색깔도 이쁘고. 이뻐요가 아니라 편해야지. 무슨 이쁜 게 중요해. 편해. 수영도 좋고 편해. 주말이면 진풍경이 벌어진다는 인근 공원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직접 써서 붙인 듯한 종이가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름과 나이까지 얼핏 봐서는 이상가족이라도 찾는 것 같은 풍경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53년생. 이거요. 이거 뭐예요? 여기 탈레가랴. 자, 동수랴. 저도 희한해. 아. 너무 웃기지 않아? 저도 돼요, 나도?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돼요? 이거야? 중고남자한테 또 시집가는 거 아니야? 주로 홍기를 놓칠까 봐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이곳에 자식들의 신상 명세서를 매단다고 합니다. 야, 진짜 별거 다 봤네. 아. 여기 한국말 잘하는 사람 배우자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 붙여놔 보고 싶다. 나 한국놈 하다 이제 중국 사람까지 만나라고? 아이고. 대화가 통하면 되는 거요. 언니가 재혼한다 그랬을 때 진짜 노골적으로 내가 정말 창피하고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은 무슨 놈의 재혼이고 근데 가서 그렇게 솔직히 고생하고 아유 뭔 고생을 해 고생은. 마음고생 안 했어? 했잖아. 마음고생을 어디서도 아이 그런 할 수 있는 마음고생에도 얘기요. 그렇게 큰 고생이 어딨어.
재혼은 개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딱 들었어. 나는 결혼을 아이고 됐어. 잘했다고 생각해. 꼭 그거 너도 빨리 아유 시끄러. 그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 좋은 것만. 나빴던 거 기억하지 말고. 재혼한 언니가 고생하는 게 마음 아픈 동생 영미 씨입니다. 좋은 얘기 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가슴 아팠던 얘기, 속상한 얘기, 힘든 얘기 그런 건 안 하잖아. 어? 뭐야? 아우 짜증나게. 아유. 차 안에서도 자매는 내내 말이 없습니다. 서안에서 차로 4시간 만에 도착한 곳은 호국폭포. 황하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천둥 같은 소리에 이끌려 폭포 앞으로 다가간 영미 씨와 군자 씨. 약속이나 한 듯 소리를 지릅니다. 거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리는 호국폭포는 무엇이든 다 삼켜버릴 듯 거침없습니다. 모든 시름과 고통이 확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막 감동이 막 북받쳐 오르네. 첫 결혼의 실패와 재혼, 그리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기구한 삶을 살아온 자매.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세상사 모든 일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렇게 정말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을 다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좀 그러네 내 마음이. 저 폭포처럼 싹 그냥 깨끗이 흘려보냈으면 과거를 전혀 돌이키지 않고 정말 앞만 보면서 가는 이제 노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포 앞에서는 언니 군자 씨도 동생 영미 씨도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폭포에 다녀온 후 언니 군자 씨가 사기 사건 후 집을 나간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너 그때 왜 같이 살다가 끝까지 같이 살 수 없게 된 상황이 네가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뭐라고? 응? 언니 왜 안 나간대? 왜 안 나간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거야. 너는 못 들은 줄 알지만은 제가 나한테 정이 떨어졌구나. 그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뜻밖의 언니의 얘기. 영미 씨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나는 혼자다. 그리고 그때 나온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가족 사이에 무심코 던진 말에 이토록 큰 상처를 만든 것입니다. 그냥 연예인은 그냥 뭐 나가기만 하면 돈이 벌리는 거 아니거든. 진짜 나도 참 밤잠 안 자고 다 이렇게 해서 다 벌은 돈이고 그런데 그것도 사기당하고 막 잔소리까지 하고 그러니까 맨날 내가 언니한테 눌려가지고 구박이나 받고 사는 것 같이. 무슨 구박을 받고 살아. 아우 맨날 죽으면 게 어디냐고 내가 네 눈에 안 띄려고 방에로 쏙 들어가 버리고 그랬었어 그 당시에. 너무 미안하고. 그럼 그때 그러지 그랬어. 그럼 언니가 이만저만 이렇게 말을 해지 왜 그거를 왜 가슴에 묻고 무슨 있어? 말을 해? 미안한데. 아직도 그저 가슴에다 묻고 뭘 있어? 가슴에 묻어 묻기는 뭘 묻어. 영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걸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 바위산처럼 굳어져 버린 오해가 조금씩 풀리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아이고 저 밑에 보면 나 미치네. 아이고 나 어떡해. 아이고. 내가 고소공포증 있는데 여긴 괜찮으네. 아이고 나 안 돼. 아야 저 밑에. 동생 영미 씨는 유난히 무서움이 많아서 아이처럼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이고. 여기 안 돼. 어이구. 남자 같은 영미 씨가 이렇게 무서워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가장 여리디 여린 여인이요. 여리디 여린 여인이요. 그대 이름은 영미요. 중국의 5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화산은 케이블카를 타고 간 다음 정상까지는 직접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언니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하는 영미 씨. 길 옆으로는 청길 낭떠러지라 위험천만한 산행입니다. 안 내려다봐. 얼굴이 경련이 일어나고 막 눈이 벌벌벌 떨리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 밀어주는 게 아니다. 내가 눈 감았다니까. 누가 무서? 그럼 안돼. 거기 여기 바닥을 봐 바닥. 아, 어지러. 그러니까 어지르게 바닥을 보라고. 안돼. 할 수 있다. 안돼. 아, 여기 돌을 봐 밑에 바닥을 봐. 괜찮지? 아씨. 바닥만 봐. 이럴 때 믿을 건 세상에 하나뿐인 언니입니다. 10살이나 차이 나는데 동생이 나를 붙들어줘야 되는데 고공이 둘이 다 고공 있는데 동생이 더 심하네요. 아이고 죽었어. 그래도 언니가 여기 부축을 해주니까 한결 든든하고. 영미 씨를 올라가게 하는 건 언니의 한마디. 할 수 있다는 작은 외침입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무섭다. 동생의 뒤를 받쳐주느라 언니도 몇 배나 더 힘이 듭니다. 어지러. 봉우리에 오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영미 씨. 그래도 그 곁에 언니가 있습니다. 높은 봉우리에서 본 산세는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영미 씨는 이곳에 오른 게 믿기지 않는 눈치입니다. 뒤에서 계속 밀어주고 할 수 있다. 안 무섭다. 막 이렇게 막 힘을 주니까 할 수 있었지. 나 혼자 하라 그랬으면은 절대 이건 난 못해. 언니 정말 고마워. 처음 들어본다고 고맙다 소리. 아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올라와 보니 다시금 이 언니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이럴 때는 그런 생각 진짜 못했거든. 그런데 또 동생의 눈물보가 터졌습니다. 왜 울어? 왜 울어 또? 어머? 이 정상까지 올라와서 왜 울어? 언니한테 제대로 못한 게 언니한테 충분히 잘했어. 어떤 동생이 이런 모자도 사주고 이런 신발도 사주고. 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의 상처를 준 게 내가 지금 가슴에 맺어서 마음에 상처 준 거를 뭐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 내가 그거 뭐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도 아니고. 맺혀 있었으니까 나한테 말했잖아. 아니요. 자식 같은 동생이라 자식이 뭐 아무리 부모한테 뭐라 그래도 천륜이잖아. 미워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이런 언니의 마음을 동생은 지금까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항상 나는 내가 먼저 가야지. 순서가 없대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 그때는 순서를 달라고 내가 기원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 동생들이 짐이 되면 내가 안 되지. 죽으면 동생들이 또 나 초상 치르려고 고생을 할 텐데 하고 시신기증까지 내가 해놨어. 너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무 누구한테도 내가 피해를 안 끼치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생의 투정을 다 받아주고 일으켜 세우며 살아온 언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똑바로 서서. 동생에겐 어머니처럼 언니에겐 자식처럼 자매는 이곳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언니와 동생으로 오늘도 그 험난한 길을 함께 헤쳐갑니다.